르네상스가 본격적으로 성숙해지던 16세기, 유럽에서는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켜 기독교는 가톨릭과 개신교로 분열되기 시작하였으며 카를 5세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취임하였습니다. 부와 명성, 그리고 강력한 힘을 향한 모험과 낭만, 그리고 비극과 약탈의 유럽의 대항해는 세계 일주를 최초로 달성시킨 페르디난드 마젤란에 의해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한반도에서는 연산군이 어머니 패비 윤씨의 보복과 왕권 강화를 위해 대규모 숙청 사건인 갑자사화가 발생했으며 1506년에는 조선 왕조 최초로 신하가 주도하여 왕을 몰아내는 중종 반정이 일어나 연산군이 폐위되었습니다. 그러나 연산군 축출 이후 중앙 정계에 진출했던 진보적 살인파들이 1519년 기묘사화로 인해 다시 한번 정계에서 밀려났으며 이 시기에 오늘날 5만원권 화폐의 모델이 되시는 한국의 여성예술가 신사임당이 태어나셨습니다. 신사임당의 아들이자 후에 5천원권의 모델이 되시며 조선 대표 유학자 율곡 이이 선생님과 오늘날 1천원권의 모델이 되시며 진리는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 있다는 조선 대표 유학자 태계 이항 선생님이 생존하시던 16세기 신대륙이라고 불리던 아메리카에서는 북동쪽으로부터 죽음의 배를 타고 건너온 백귀들의 그림자로 어둠이 깊어만 가고 있었습니다. 콜럼버스가 신세계로 버스를 태운 지 40년 만에 스페인 정복자들은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의 거대한 영역을 약탈해 갔습니다. 마지막 표적은 잉카 제국이었습니다. 1532년 11월 16일 카하마르카, 프란시스코 피사로 지휘 아래 돌을 쫓는 사냥꾼들이 이 잉카 제국의 수도 중앙광장에 잠복하고 있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을 통틀어 가장 큰 제국의 지배자인 잉카 제국의 황제 아타우 알파가 이들을 만나러 오고 있었습니다. 피사로가 회담을 하자며 황제를 초청했지만 사실은 함정이었습니다. 아타우 알파의 병력은 8,000명이었고 피사로에게는 정예병 168명이 전부였지만 이들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강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아타우 알파는 반짝이는 갑옷을 입은 털복숭이 백인을 볼 생각이 들떠 우호의 표시로 무장도 하지 않고 다가갔습니다. 수사인 비센테 데 발베르데가 나와 자신이 들고 있는 책에 신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다. 교황은 신세계의 사람들도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고 공표했지만 그것은 기독교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경우에 한해서만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타우 알파가 성경을 거부하자 피사로에게는 공격할 명분이 생겼습니다. 잉카인 2,000명이 학살당했고 스페인 사람은 모두 살았습니다. 아타우 알파는 볼모로 잡혔습니다. 그는 피사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습니다. 황제는 자신을 풀어준다면 방안을 금으로 가득 채워주고 은으로 2번 더 채워주겠다고 했습니다. 몸값을 마련하는데 6개월이 걸렸습니다. 금은 6톤이 넘었고 은은 12톤이나 되었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에게 더 이상 황제가 필요 없었습니다. 황제는 끔찍한 선택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로 개종하고 교살당하거나 개종을 거부하고 산채로 화형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밧줄을 택했습니다. 아타우 알파는 유언으로 자신의 자식들을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타우 알파가 죽은 후 잉카 제국은 몰락했고 남아메리카는 계속해서 약탈당했습니다. 이후 수백 년 동안 45,000톤 이상의 금과 은이 배에 실려 스페인으로 운반되었습니다. 잉카의 금은 궁궐과 교회 장식으로 사용되었으며 세비야 대성당에는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제단 장식이 마련되었습니다. 스페인의 약탈금은 현재 가치로 약 10조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신세계로부터 쏟아져 들어온 보물 덕분에 스페인은 서유럽의 강대국으로 부상했습니다. 하지만 이 금은 종교개혁에 대항해 유럽에서 가톨릭을 지키려는 전쟁에 값비싼 비용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1596년 스페인은 결국 파산에 이릅니다. I've always been open to constructive criticism.